김현기 오늘 4부 감성 토크쇼 청춘을 깨워라 시작합니다. 요즘 뭐 취업 걱정도 하지만 또 퇴직 걱정도 하는 분들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이 퇴직에 대한 생각 어떻게 해야 되고 또 퇴직 계획은 어떻게 언제부터 세우는 게 맞는 걸까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한다면 또 그런 계획이 있다면 어떤 점을 가장 먼저 우선시해야 될까요?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런 게 정말 막막해질 때가 있죠. 왜냐하면 퇴직 자체도 막막하고 그 이후의 삶은 더 퀘션 마크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 그래도 조금은 해답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감성 토크쇼 청춘을 깨워라. 오늘 이 시간에 그야말로 퇴직 준비생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퇴직에 대해 고민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은데 특별한 점은 도쿄라는 곳에서 우리의 퇴직 이후의 삶을 생각해보자라는 제안을 하신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하려고 하거든요. 바로 퇴사 준비생의 도쿄라는 책의 저자인 이동진 작가이자 트래블 코드의 대표 함께 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다 반갑습니다. 네. 아니, 하필 나오시는 날이 이렇게 쉬운 날이에요. 이렇게 네, 추운 그러게요. 날 모셔서 너무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퇴사 준비생의 도쿄 이 책의 저자이자 트래블 코드의 대표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트래블 코드라는 회사가 그러니까 여행 콘텐츠 기획사죠. 네, 여행사와 맞습니다. 좀 다른가요, 그러면? 예, 크게는 두 가지가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여행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는 이제 여행 사건 아니면 여행 자건, 여행을 한다고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질문이 어디로 가야 되지라는 질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행의 목적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죠. 근데 저희 트래블 코드는 여행의 목적지보다는 여행을 왜 해야 되는지라는 여행의 목적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고요. 네. 그게 이제 where가 아니라 why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이렇게 그러니까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만 각자 여행을 하는 이유가 각자의 개인적인 취향이라든지 관심사라든지 철학이라든지 가치관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행의 목적이 달라지면 여행지에 가서 바라보는 것들이라든지 경험하고 싶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네. 근데 지금의 여행사들이 제공하는 여행 패키지 상품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서점에 가서 볼 수 있는 여행 가이드북 같은 경우에는 여행의 목적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으로 그곳에 가면 경험해야 될 또는 봐야 될 대표적인 것들에 대해서만 소개를 하는데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고객들의 다양한 그런 여행의 목적을 충족시켜 줄 수 없는 이제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여행의 목적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여행 콘텐츠를 제안을 하면서 뭔가 각자가 여행을 떠나야 되는 이유를 만들어주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두 번째 차이는 이제 수익 모델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보통의 여행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행 상품 판매 라든지 아니면 비행기 티켓 예약 또는 네. 호텔 예약 등을 통해 가지고 수수료를 받으면서 이제 수익을 올리는 케이스가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여행 컨텐츠 기획사로서 책이라든지 강연이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이 컨텐츠를 제작을 해 가지고 판매하면서 수익을 올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당연한 얘기지만 저희도 여행 컨텐츠를 제작을 해 가지고 여행 컨텐츠와 연계된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지만 네. 주 수익원은 이제 여행 컨텐츠 제작에서 이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앞으로는 뭐 모든 창업에 있어서 이 컨텐츠가 제일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정말 앞서가시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근데 우리 대표님께서는 원래부터 이렇게 그 여행은 물론 좋아하셨건 당연한 네네. 거고 원래부터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셨던 건가요? 원래 다른 뭐 직장 생활은 안 하셨고요? 저도 이제 사회생활, 직장 생활을 했었고요. 네.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이제 전략 컨설팅 회사에서 근무를 했었었고, 네. 그 전략 컨설팅 회사에서 이제 이직을 해서, 뭐 회사명을 공개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CJ E&M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러셨구나. 네. 네, 근무를 하고, 그 이후에 퇴사를 해가지고, 이제 트래블 코드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좋은 회사를 왜 그만두셨어요? 이렇게 질문해도 되나? 예, 제가 이제 그 고민할 때 두 가지 측면을 고민을 했는데요. 네. 첫 번째는 본질적인 측면이 있고 하나는 이제 현실적인 측면을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본질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 저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질문을
하면서 제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고민을 해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호기심이 굉장히 많은 편이어가지고 네. 이 바깥 세상에 어떤 풍경이 펼쳐져 있는지가 굉장히 궁금했던 사람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여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주 갔었었고 네.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었고요. 네. 제가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느꼈던 부분은 어떤 거냐면 이 해외여행을 다니면 뭐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되게 멋진 풍경들, 멋진 세상이 펼쳐져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뭐 선조들이나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멋진 세상과 풍경들인데 그런 것들을 소비하고 누리고만 살 것이 아니라 저 스스로도 뭔가 세상에 새로운 것들을 선보여서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고 네. 거기에 좀 가치를 더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회사 생활을 통해서는 뭔가 새로운 것들을 비즈니스로 구현해가지고 세상에 선보인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비즈니스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었고요. 퇴사를 고민하면서 했던 현실적인 측면은 뭐냐면 이 퇴사를 하더라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럼요. 예. 아우, 당연한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런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네. 변화를 시도를 못 해요. 시도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네. 먹고는 살아야 돼서 고민했던 부분은 뭐냐면 이제 제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최저 생계비가 어느 정도 되고 제가 그동안 모아놨던 돈으로 버틸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들을 했고요. 네. 이거는 뭐 각자의 상황이라든지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숫자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네. 분명한 거는 그 제가 소비 패턴과 소비 습관을 바꾸는 데 있어서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퇴사를 고민하고 계시거나 퇴사를 준비하고 계신다면은 소비 패턴과 소비 습관을 바꾸는 데 있어서 좀 시간이 걸린다는 것 정도는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대표님께서는 그 회사 직장 생활 몇 년 차쯤에 이렇게 퇴사 생각을 본격적으로 하신 건가요? 몇 년 차쯤? 저는 사실 입사를 하면서부터 퇴사를 고민하긴 했었어요. 아, 그러세요? 네, 그러니까 뭐 회사가 불만스럽거나 이래서가 아니라 이제 입사를 하면서 퇴사를 고민한 이유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네. 것과 어떻게 보면 연장선에 있는데 저는 언젠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라든지 가치관을 비즈니스로 구현해가지고 세상에 선보이고 그걸 통해서 뭔가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가치를 더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그런 것들을 하려면은 결국 제 비즈니스를 해야 저희 철학과 네. 가치관을 녹여낼 수 있다고 판단해서 네. 이제 회사 생활을 시작하면서도 언젠가는 퇴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입사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퇴사하기까지 준비 기간은 몇 년 정도? 생각은 늘 있어도 사람이 그쵸. 준비하는 건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네. 한 6년 반, 7년 정도 준비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오래 하셨네요. 미리미리 준비를 철저히 하신 거네, 그러니까. 네, 중간중간에 이제 그 준비 과정들을 많이 이제 거쳤었고요. 네. 네. 많은 분들이 새롭게 이제 인생 2막을 이제 새롭게 또 창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시작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네네. 준비 기간을 철저히 해야 된다. 네. 준비 기간이 확실히 필요하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우리 대표님 역시 6년 반 이상을 준비를 하셨네요. 근데 그 책을 네네. 제목이 특이한 게 그 퇴사 준비생이라는 그 단어를 쓰셨어요. 네, 맞아요. 퇴사 준비생의 도쿄. 보통 우리가 취업 준비생, 취준생 이런 얘기는 들었어도 네. 퇴사 준비생 네. 정말 색다르게 이렇게 딱 머리에 꽂히기도 하거든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이름을 또 퇴사 준비생이라는 단어를 쓰셨고 네. 그럼 퇴사 준비생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네. 뭘 해야 되는 거지? 이런 또 의문점이 들거든요. 네, 네. 맞아요. 그 말씀하신 대로 퇴사에도 준비가 필요하다는 관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취업을 할 때는 취업 준비생이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고민들 많이 하고 노력들도 네.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입사를 하고 퇴사를 할 때는 이게 사직서 한 장 제출하면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 사직서를 제출하는 행위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네. 근데 분명한 거는 이게 삶과 연결이 되어 있고 경제생활과 연결이 되어 있기 네. 때문에 이 퇴사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 퇴사 이후의 삶이 탄탄하려면 뭔가 그 전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을 간과를 하고 그게 뭐 기분에 의해서거나 욱해서 사표 내고 그다음에 후회할 수도 있고. 맞아요. 예. 근데 기분에 의해서 사표를 내기보다는 좀 기본을 다진 후에 네. 퇴사를 하고 자기의 삶을 꾸려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뭔가 퇴사 준비생이라는 키워드를 어떻게 보면은 그 제안을 한 거고요. 네. 그 퇴사 준비생의 도쿄라는 네. 책 제목도 아주 좀 특이해요. 아, 네, 맞습니다. 근데 네. 이 책이 네. 나온 지 한 6개월 정도 됐다고 들었는데 네, 네. 엄청나게 벌써 뭐 몇 쇄 찍으셨어요. 인기가 대단하다고요. 예, 뭐 그 쇠를 찍은 건 한 7세 정도 찍었는데요. 6개월 만에. 예, 그렇습니다. 네. 오. 근데 더 뭐 이제 뭐 자랑 같아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네. 저희가 2017년 이제 경제경영 그 뭐랄까 베스트 탑
탑10 도서로 이제 한국경제신문에 선정한 이제 베스트 탑10에 선정이 됐었고요. 네. 교보문고에서도 이제 올해 최고의 책 뭐 탑3 해가지고 경영 부분 네. 탑3에 꼽혔던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판매 부수도 뭐 중요할 수 있지만 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그게 결국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었느냐라는 관점인데 이제 그런 뭐랄까 이 작년에 수상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됐던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엄청나게 뜨거운 책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이 자리에 정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우리 방송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 혹시 이 책 관심 있고 책 읽고 싶은 분들 문자 주시면 저희가 또 그 가운데 몇 분께만 추첨을 통해서 우리 이동진 작가이자 트래블코드 대표가 쓴 퇴사 준비생의 도쿄 라는 책 저희가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책 인기가 지금 대단하다고 이렇게 소문이 정말 많이 났거든요. 저도 이제 근데 6개월 만에 출세 찍었다는 거는 네. 저도 몰랐어요. 예. 네. 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또 그 2017년 그 경제 경영 베스트 탑 10에 든 그런 네. 수상하신 것도 너무 축하드리고 네. 이 책이 이렇게 인기 있는 이유 그만큼 퇴직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도 되겠죠. 네네. 네. 왜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할까? 맞아요. 저는 이제 이 퇴사준비생의 도쿄라는 걸 기획을 할 때 네. 포커스를 맞췄던 거는 이제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그동안 퇴사라는 게 엄청난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는데 네. 저는 퇴사라는 게 화두가 되는 거는 좋지만 이 화두의 논의의 방향성이라는 게 건전하지 못하다, 건설적이지 네. 못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회사 생활이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는 이유에 네.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뭔가 그럼 회사를 진짜로 그만두고 자기 삶을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와 고민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는 네. 빠져 있는 게 그동안의 퇴사에 대한 뭐랄까 논의였고 화두였던 네.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저는 그렇게만 한다면 이 결국 쳇바퀴 도는 거거든요. 회사에 대한 예를 들면 불평 불만, 그다음에 상사에 대한 뒷담화를 하고 결국에는 또 내일 출근하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은 그냥 그게 뭔가 자기 삶을 더 발전시키고 개선해 나가는 방법이나 방향이 아니라 네. 그 뭐랄까 이 자기 위안과 위로 정도로만 그칠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좀 제안을 해보자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그럼 퇴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고민과 준비가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행동들을 하고 네.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는지를 네. 제안하는 게 이제 퇴사준비생의 도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 가운데 네. 어떤 준비를 구체적으로 좀 해야 될까요? 네. 우리가 이제 보통 그렇게 맞아요. 얘기하고 많이들 알고 있지만 살짝 약간 너무 뜬구름 같아. 나한테는 안 어울리는 것 같아. 나는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하거든요. 맞아요. 네.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랄까 독자적으로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는 뭔가 진짜 실력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실력이란 게 또 어떤 실력인지 여기서 또 파고 들어가면 답이 없어요. 맞아요. 그게 되게 어려운 부분인 건 맞습니다. 네. 네, 맞는데 분명한 건 뭐냐면 보통 이제 회사를 다니게 되면은 회사에 기대어 있다 보면은 사실 네. 자기가 실력을 키우거나 실력을 갖추지 않더라도 네. 월급날이 되면 월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경제 네.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퇴사를 하게 되면은 자기가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또는 경제 생활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네.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거고 사람들이 뭐랄까 스스로 자문해 봐야 될 건 뭐냐면은 그동안 회사라는 브랜드 또는 시스템, 회사가 가진 노하우를 가지고 만들었던 그런 과업들이나 네. 결과물들이 자기의 실력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 근데 그런 착각은 결국 퇴사를 하고 자기 일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위험 요소로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스스로 좀 고민을 하면서 자기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이제 실력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네. 뭐 협상력, 뭐 문제 해결력, 뭐 리더십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초가 되는 실력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뭔가 비즈니스 관점을 가지고 사업적 아이디어와 인사이트를 발견하고 그걸 네.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이거는 사업 영역을 선정하는 데서부터 뭔가 판매하는 방식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 걸쳐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기초 체력과 같은 핵심 역량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갖출 수 있는 능력을 내재화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정말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사업적인 아이디어와 인사이트를 갖추는 것. 그래서 그거를 또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을 차근차근 쌓아가야 된다. 네네, 맞습니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네.
많은 분들이 요 대봉에서 좀, 맞아.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책 제목에서도 제가 아까 좀 특이하다고 했는데, 퇴사준비생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퇴사준비생의 도쿄라고, 이 도쿄라는 지명을 네네. 넣으셨어요. 네. 네.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네. 네, 이유가 있고요. 한 두 가지 정도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로는 그 1인당 국민소득의 차이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거는 뭐 도시와 도시 간 비교는 아니지만 일본과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약 9,000불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네. 네, 국민소득의 차이가 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뭔가 서울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색다른 라이프 스타일이라든지 소비 문화가 발생을 합니다. 네. 이 부분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비유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뭐 청취자 여러분이나 진행자 여러분도 네. 뭔가 대학생 때를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대학생 때를 떠올려 보시면 그때 즐겼던 라이프 스타일 또는 소비 패턴 또는 소비 문화와 네. 지금의 라이프 스타일 또는 소비 패턴, 소비 문화가 달라졌을 겁니다. 엄청나죠. 예, 엄청 달라졌죠. 네. 예, 달라진 게 물론 나이가 들어서 달라진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더 근본적으로는 경제 소득 수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밥 한 끼를 먹더라도 좀 더 근사한 레스토랑에 가서 먹을 수도 있는 소득 거고요. 소득 수준과 함께 생각도 많이 달라지죠. 생각도 많이 달라지죠. 네. 예, 접할 수 있는 영역들이 달라지니까. 네. 그다음에 음악을 듣더라도 뭐 콘서트장에 가서 좀 더 대학생 때보다 쉽게 갈 수가 있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뭔가 소득 수준이 달라지면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지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1인당 평균 국민소득이 막 1,000만 원 정도 높기 때문에 네. 이 뭐랄까 우리 서울에서 경험할 수 없는 새로운 소비 문화라든지 라이프 스타일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건 소득 수준과는 별개로 국민 성향의 네. 차이가 있는 건데요. 네. 국민 성향이라는 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뭐 정이 있는 민족이라든지 흥이 있는 민족이라든지 이렇게 공통분모를 이제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일본 국민적 성향이라는 게 뭐 모든 국민이 그렇진 않겠지만 뭔가 깊이 있는 고민을 하면서 장인 정신을 추구하려고 하는 국민적 성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서울과 도쿄의 차이를 만들어내는데 네. 이 부분도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네. 청취자 여러분들도 아마 일을 하시면서 네. 보고서를 쓰실 일들이 당연히 있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보고서를 쓰실 때 이게 상사한테 혼나지 않을 만큼만 써야지라고 쓴 보고서랑 네. 내가 이 주제에 대해서는 끝장을 보겠다라고 생각하고 쓴 보고서는 결과물의 퀄리티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 마찬가지로 네.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먹고 살 만큼만 비즈니스를 해야지라고 생각해서 만든 결과물과 내가 이 업에 대해서는 끝장을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든 비즈니스 결과물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도쿄랑 서울은 시차가 나지 않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이제 도쿄에 가보면 뭔가 전통과 미래를 넘나들면서 시간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 곳이 도쿄이고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도쿄에 가서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얻어보자라는 생각으로 도쿄를 이제 선정하게 된 겁니다. 네. 뭐 수많은 여행지 중에서 네. 도쿄를 선택하신 네.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였군요. 네, 네, 맞습니다. 저는 책 제목을 보고 왜 하필 도쿄지 이랬었거든요. 네. 네. 아마 오늘 말씀 듣고서 또 여행하시는 분들 가운데 네. 또 이제 뭐 2월달 되면 이제 설날 연휴에도 맞아요. 도쿄 네. 가실 네. 계획 세우신 분들 또 새로운 차원에서 여행을 아마 해보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네. 네. 지금 2025님 41세입니다. 15년 직장생활 청산하고 새로운 직업을 선택하려 합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책 선물 받고 싶습니다. 네, 퇴사준비생의 도쿄라는 책 문자 주신 분들 가운데 또 추첨을 통해서 몇 분께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6817님 말씀 쭉 듣고 보니 너무 부럽네요. 책 읽으면 정말 좋을 듯합니다. 9292님 40대 직장인입니다. 불경기에 퇴사하고 창업 준비 중인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좋은 책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6835님 51세 남자입니다. 퇴직을 생각해야 할 때가 다가옵니다. 책 꼭 읽어보고 싶어요. 용인의 원호문입니다. 하셨습니다. 우리 이동진 작가이자 트래블 코드의 대표가 쓰신 퇴사준비생의 도쿄 우리 문자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 몇 분께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아우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요. 정말 보는 만큼 아는 만큼 보이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말 우리 대표님과 함께 얘기하니까 새롭게 더 느껴지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뭐 발견하고 차별, 효율, 취향,
신미 이렇게 5가지를 이제 뭐 새로운 키워드로 책에서 꼽으셨더라고요. 네, 뭐 특별히 이렇게 꼽은 이유가 있으실 텐데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 네. 이제 카테고리를 저희가 구분하는 목적 또는 이게 도쿄라는 곳에 가서 비즈니스 아이디어와 인사이트를 얻을 때의 관점은 뭔가 트렌드를 우리가 쫓아가자, 트렌드를 찾아보자라는 관점이 아니라 이 아마존의 이제 제프 베조스가 이야기한 말이긴 한데 이 10년 후의 변화를 예측하기보다는 10년 후에도 변하지 않을 것들을 예측해라. 그러니까 고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10년 후의 변화는 지금의 상황에서 정확히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뭐 진행자분도 마찬가지고 청취자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10년 전에 지금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던 사람은 아마 거의 없었을 겁니다. 없죠.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미래를 예측하고 비즈니스를 한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1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을 게 뭔가, 변하지 않을까 것이 뭔가를 고민하다 보면은 거기서 이제 뭔가 비즈니스 기회라든지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역발상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때로는. 네. 저희가 제시한 이제 발견 또는 발견, 차별, 효율, 취향, 심의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들이 예를 들면 10년이 지나도 새로운 시장 기회를 발견하지 않으려는 기업은 없습니다. 그리고 뭔가 자기들을 다른 기업과 차별화하지 않으려는 기업들도 없습니다. 그리고 운영을 하면서 효율화를 추구하고 싶어 하지 않는 기업들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변하지 않는 가치라고 생각을 했고요. 고객 관점에서는 고객들은 계속적으로 자기의 취향을 드러내고 자기의 취향을 소비하고자 하는 니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거고 오히려 더 취향이 강화되면 강화됐지 변하지 않는 속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취향. 신미라는 건 이제 어떻게 보면 아름다움의 영역인 건데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이게 뭔가 같은 제품이면 좀 더 디자인적으로 유려한, 디자인적으로 세련된 그런 제품들을 살려고 하는 경향은 사실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도쿄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업적 아이디어와 인사이트를 찾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대표님께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도쿄에서 지금 말씀하신 5가지 키워드 발견, 차별, 효율, 취향, 신미 이런 거에 맞는 어떤 사업체를 좀 많이 발견하셨나요? 어떤 사업거리 뭐 이런 거? 저희가 이제 책에서 소개해드린 곳들은 한 25곳 정도를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요. 맞아요. 주로 그중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거 있다면 대표적으로. 대표적으로 이제 소개해 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는, 아코메아라는 쌀 가게입니다. 쌀? 쌀 가게인데, 이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식습관의 변화로 인해서 뭔가 쌀 소비량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뭔가 쌀의 시장성이라든지 성장성만 보면은 이제 쌀 가게를 시작하는 게 사실 조심스러운 거는 맞습니다. 적으로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점점 수요가 줄어든다고 생각하니까 맞죠. 그래서 근데 이제 아코메아라는 쌀 가게는 2013년도에 새롭게 오픈한, 그러니까 새롭게 비즈니스를 시작한 쌀 가게인 거고요. 이 아코메아가 이제 시장이 줄어들고 있는 걸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쌀 가게를 오픈한 이유는 쌀의 시장성에 주목한 게 아니라 쌀의 속성에 주목한 겁니다. 동양 문화권에서는 이제 식사의 중심이 쌀밥입니다. 근데 아코메아에서는 뭔가 키친을 중심으로 한 다이닝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을 하고 싶었던 비즈니스를 하고 싶었던 거고요. 이 키친을 중심으로 한 다이닝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는 데 있어서 중심이 되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동양 문화권에서는 쌀밥이기 때문에 쌀 가게를 오픈한 겁니다. 근데 당연한 얘기지만 이 쌀만 팔면은 라이프 스타일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코메아에 가면은 이제 일본 전역에서 나온 쌀들을 이제 소품종 그러니까 소량 이제 패키지 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플러스 이제 쌀의 친구인 반찬, 그 다음에 쌀을 조리할 때 필요한 조리기구, 그 다음에 뭔가 쌀을 놓고 이제 식사를 하려면 필요한 주방 용품이라든지 연계된 테이블웨어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같이 놓고 팔면서 뭔가 쌀을 중심으로 한 다이닝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는 곳이 아코메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아코메아가 전하고 싶은 거는 그래서 갓 지은 쌀밥이 전하는 행복. 을 이제 공유하고 싶은 게 아코메아가 추구하는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쌀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은 비즈니스적으로 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인데도 그런 것들을 뭔가 라이프 스타일과 연결을 해가지고 좀 더 업을 재정의하고 그다음 경험을 편집을 하고 해가지고 새로운 비즈니스로 만들어낸 그런 케이스들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뭔가 좀 더 깊이 있는 고민, 그다음 장인 정신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온 결과물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새롭게
시각을 또 달리 보는 거네, 결과적으로는. 맞습니다. 게. 네네. 네. 이렇게 얘기 듣다 보니까 자꾸 얘기에 빠져들거든요. 하나 갖고는 네. 안 돼요. 시간이 좀 부족하더라도 저희가 네. 마지막 곡을 듣지 않더라도 저는 좀 더 우리 대표님 말씀을 듣고 싶거든요. 예. 또 소개를 좀 해주실 게 있다면요, 대표적으로. 물론 책 안에 나오는 것들이겠지만. 예, 맞습니다. 네. 책 안에 이제 소개된 내용이긴 한데 네. 하나 정도 더 제가 소개를 드리면 이제 호우잔이라는 소고기집입니다. 네. 네, 소고기집 우리나라에도 없지 않습니다. 네. 사실 동네마다 곳곳에 있는 게 소고기집인데 네. 여기에 좀 더 이제 차별점 특징은 뭐냐면 경매를 하는 소고기집입니다. 네. 예, 그래서 고기 경매라는 게 보통의 경우는 소매업자들을 대상으로 경매를 합니다. 네. 근데 여기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경매를 매일 저녁 8시에 시작을 하고요. 네. 제가 이제 경매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갔을 때의 생각은 보통의 경매라는 거는 사실 한정된 재화를 가지고 그 재화의 가격을 매기기 어려울 때 네.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게 경매입니다. 네. 예, 그렇죠. 근데 경매인데 당연히 호우잔도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경매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가보니까 이익이 극대화가 아니라 고객 만족 극대화를 위해서 경매를 시작을 한 거예요. 어떤 네. 이유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네. 이 특수 부위의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면 네. 이 특수 부위를 경매를 할 때 네. 10분의 1 가격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요 것들이 이제 그 경매를 통해 가지고 한 30%에서 40%의 가격에 판매될 수 있게 해서 고객들이 뭔가 와서 고기를 먹을 때 혜택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네. 만든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네네. 고객 관점에서. 네, 고객 관점에서. 네네. 시간이 너무 부족한데요. 너무 말씀이 빠져들다 보니까 시간이 훅 지나갔어요. 호우잔도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말이에요. 도움이 되실 텐데. 그러게 말이에요. 이 책 여러분 반드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세한 얘기는 우리가 퇴사준비생의 도쿄라는 책에서 네네. 또 읽어보는 걸로 하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성 토크쇼 청춘을 깨워라. 퇴사준비생의 도쿄라는 책의 저자인 트래블코드의 대표 이동진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함께한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내일 아침 10시 20분에 다시 올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늦은 나이란 없다고 하죠. 오늘이 그리고 가장 젊은 날입니다. 지금까지 김명숙이었습니다.